네, 최근 우리 시장 참 챙겨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여러 변수들이 서로 얽혀서 또 복잡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로 해안을 얻어보겠습니다. 타이거 자산운용 오종태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핫한 책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책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해안을 주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일단 한국경제TV에는 처음으로 오신 거여서 네네.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타이거 자산운용에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하고 운용 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은 채권하고 금융상품하고 주식을 전부 경험해 본 사람이 금융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운이 좋게 세 분야를 다 해봤고 그리고 국내 중형사, 대형사, 외국계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커리어상 여러 가지를 해본 부분 때문에 복잡해도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네. 이 복잡계가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네네. 상당히 붐이 일었었거든요. 네네. 시그마 경영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 이 책을 내시면서 방금 우리 서현정 앵커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식시장에서 네. 이 복잡계 이론을 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동기라 그럴까요? 네네.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우연치 않게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복잡계 이론을 다루신 물리학자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학문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기상학자분이 먼저 시작을 해서 연구돼서 계속 영역을 확장해온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기존의 방법으로 안 먹히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계속 반영시켜서 새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층이 계속 한 층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된 거죠. 그럼 그 여러 개를 동시에 이해하고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수가 증가함으로써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걸 다루는 게 복잡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을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 편에 그 둥그런 레이더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소위 도플러 레이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복잡계 이론의 시작이 기상 예측의 정교성을 가져오는 데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요즘 제가 아침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없다. 단순하지가 않다. 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책에서 나온 대로 지식과 지혜로 만들 것인가 이게 복잡계의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네, 박사님께서 원체 이렇게 여러 분야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책에서는 일단 그렇게 종교 놓고 다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경제와 과학과 정치라는 세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 세 가지 변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장에서 실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펀더멘탈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세 가지 네. 그거를 균형 있게 기존에는 사실은 한 펀더멘탈을 한 70~80%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유동성과 센티멘트에 대한 중요도를 좀 낮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해지고 넓어질수록 유동성과 센티멘트의 영향이 커지고 정부의 정책의 영향이 커지면서도 그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그 변수의 비율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역할이 거의 한 70~80%, 90%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 부분들이 전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를 했었고요. 좀 더 길게 10년 정도를 봤을 때는 과학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나 네. 팽이나 테슬라나 전기차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반대로 펀더멘탈의 비중이 증가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원래 저희가 하던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과학이 주는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는구나라고 이제는 다 이해하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새로 인정하면서 바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기존보다
유동성을 줄여가는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겁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정부가 주는 영향이 뭔가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투자를 하는 방식인 펀더멘탈을 잘 판단하는 방법이 중요해진 게 지금의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시장이 올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올해 시장 중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희 나라의 PBR이 보통 1배 근처에 왔을 때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한류나 요즘 세계에서 저희를 되게 많이 인정받는 부분까지 반영을 네. 안 해도 그래도 PBR 1배와 PER 10배에서 11배 정도의 수준이면 가격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일정 부분은 작년엔 그게 신호였는데 올해는 그게 노이즈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이즈 부분은 빼고 판단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펀더멘털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올해 들어서 수익 내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럼 금융 환경의 복잡계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이 복잡한 게 투자자들보다 정책 결정자들이 더 큰 이슈입니다. 그들에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일시적이라는 부분의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신호를 시장이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가 그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바뀌었다는 부분을 계속 조금씩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시장은 정책 결정자들의 영향을 시장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시장 사람들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입장에서 그들이 판단하는 일이 전보다 난이도가 한 10배 이상 저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라간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당장은 그렇게 빨리 찾기에는 뭔가의 변수가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조금은 기다려 보면서 그리고 약간 간을 보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보면서 시장에 그다음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될 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잡계를 대하는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고요. 정책 당국자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기본적인 태도는 전부 다 조심스러워해야 될 수밖에. 왜냐하면 기준이 저희도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들의 기준을 따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가 펀더멘탈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복잡계 속에서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 좀 강력하게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미중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중국은 유동성과 신용시장에 대해서 뭔가 흥분되지 않고 단단하게 하는 정책을 작년 말부터 실제로 써왔고요. 그 부분이 처음에는 중국이 왜 저러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해를 잘 못하던 상황에서 이게 패권 전쟁과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 지금은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끝나질 않습니다. 이 패권 전쟁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두 자릿수인 10년 단위로 잡아야지 이걸 1, 2년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악화되다가 좀 멈추어 있다가 또 다시 악화되다가 또 멈추어 있다가 이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주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을 꾸준히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올해도 상대적으로 시장이 좋은 쪽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위로 열려서 고점을 경신하는 이런 시장보다는 빠지는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거나 멈추거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너무 커 있는 그 복잡계 상황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오종태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펀더멘털이 중요한 시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방향성이 네.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거를 확률적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확률이 이 어느 방면으로 가리키냐 그러면 좀 낮은 방면으로 가리킨다. 이게 그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에 너무 우리가 심취해 버리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자산을 다 팔아버리는 순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 점을 좀 조심스럽게 기체, 센티먼트를 잘 관리를 해서 네. 좀 예의주시하는 기간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요즘에 설명을 드릴 때 금리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지난 2,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입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는 따로 작용할 때도 있고 함께 작용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환경이 저금리라는 게 변동된 건 없어요. 사실 뭐 1%도 저금리지만 2%도 저금리고 잠재 성장률 이하의 금리 수준이라면 저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비유인데 큰 바구니를 이제 물에 눌러서 이제 물 속에 넣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작은 바구니는 금방 물에 들어가지만 굉장히 큰 바구니는 밑에 물이 그렇죠. 높으면 안 내려가잖아요. 그 밑에 있는 물이 이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이 바구니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서 그 물이 계속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을 던져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중국 증시 우리 이 박수진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네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의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네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초창기에 상당히 중국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 역할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때리는 것이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 사전의 하나의 전략적 포지셔닝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거는 네네. 사실 복잡게 말씀을 다 드리면은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복잡하죠. 예. 방금 오정태 예.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비춰서 놓고 보면 네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 작년에도 그 빅텍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해놓았던 부분은 중국의 국내 정책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중국이 미국의 빅텍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쓴 다음에는 나중에 빅텍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례로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하고 충분한 근거를 이미 만들어놨고요. 네.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그 받아들이는 폭을 확대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확대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금융기관을 먼저 규제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사례를 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스템과 그 미국의 시스템은 운영 자체가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큰데 그 차이의 큰 차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미국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행동을 미국의 사고 방식으로 보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다른 사고 방식과 이 부분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적용해서 보는 게 정확한 이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저금리를 어느 정도 좀 상수로 두고 다른 변수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거 자산 운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 섹터도 궁금한데 지금 남은 올해 동안 또는 내년 초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그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과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중국과 미국이라는 정치 이슈가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 함께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쪽은 그런 이슈가 적겠죠. 그게 이제 가장 강한 부분은 환경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환경 부분은 그 부분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과 가격도 지금 많이 비싼 상태를 가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아마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한 개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 프레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그러한 변화들이 좋은 쪽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라 업체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는 뭔가의 개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작거나 실적의 개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금리 환경을 말씀드렸지만
제로 금리 상태에서 저금리가 된 거기 때문에 금리 수준은 살짝 올라와서 은행 업종한테는 이 부분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 업종이 상대적으로 실적적인 면에서는 안정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책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정태 이사님으로부터 아주 주식시장의 직관적인 투자의 내용을 듣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네. 상당히 복잡계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아시아가 대부분 그렇고 네.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다 보니까 단순한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이론을 가지고 살아온 세상인데 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향후 동서양의 대결 또 동양의 자본시장과 서양의 자본시장이 끊임없이 20-30년 간격을 두고 부딪힐 건데 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산업이 괜찮겠는가 어떤 뭐 주식을 사야 되는가 채권을 사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가져가야 될 펀더멘털 직관 또는 가치 이거는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박사님께서 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예. 이게 뭐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길게 한번 얘기를 예. 드려보면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나와서 올라가면서 이제 각 지역을 확장을 하면서 네안데르탈인과는 유럽에서 만나서 네. 그쪽에서 승리하면서 DNA가 섞였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뇌의 구조가 호모사피엔스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주체고 걔네들은 집단적인 활동이 되게 적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섞이면서 유럽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문화를 만든 것이 가장 근원적인 차이고요. 네. 이쪽은 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불리한 상황 노출독으로 환경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인디안 쪽으로 가서 북아메리카로 가고 저희 쪽으로 와서도 동아시아 사람들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집단적입니다. 저쪽은 개별적이고 그런 상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참 웃기는 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저쪽은 개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도 유일신을 찾는 종교들을 만들었고 저희는 근데 반대로 굉장히 집단적인 부분을 만들었지만 지금 걔네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걔네들의 다양성을 나중에 문화적으로 만든 부분은 더 넓어요. 근데 이쪽은 또 다양성을 만든 부분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행동과 개별적인 행동이 어떤 부분을 보면 각자 다 있지 얘는 집단적이기 때문에 집단적이기만 한 사람들도 없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기만 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1500년대 이전까지는 그 집단적인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강점들이 많았고 1600년대부터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개별적인 연구 미세하고 분리하는 문화가 만든 강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두 개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1500년 이전에는 서로 동서양이 서로가 있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쓰는 정반합인 거죠. 새로운 합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장점을 잘 합쳐서 혼합하는 상태의 문화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한 부분이 뭐 환경 문제도 잘 해결하면서 인류가 계속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하셨지만 인류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이동을 했다가 이제는 횡단으로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했다가 향후 기후 변화 때문에 또 남북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의 복잡계의 어떤 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향후에 또 오정태 이사님 자주 모셔가지고 말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